반응과 한미일 관계 전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리스크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트럼프를 대비해서 일본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한미일 관계는 변화의 기회가 생긴 것 같다. 캠프 데이비드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입장이 좀 유동적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일본의 한 4개 부류의 그 반응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뭐 환영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해리스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전 평화론자하고 국가주의자라고 하는 오히려 상반되는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가 차라리 낫다는 건데 일본이 패권에서 떨어져 나와서 좀 패권 체제를 변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 그다음에 동맹에서 나와서 자주 국방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굉장히 상반되지만 트럼프를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반발하는 쪽이 뭐 네오콘 글로벌리스트인데 저는 뭐 산케 같은 거는 네오콘이라고 보고 아사히나 뭐 약간 요미우리도 글로벌리스트라고 봅니다.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미국을 어떻게 가르쳐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 아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면에 나서자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산케 입장이 있고 예컨대 자유와 민주주의의 체제 뭐 이런 법에 기초한 질서 이런 미국이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일본이 대신하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발하면서도 동맹 재편을 시도하는 그러한 그 입장이 있다. 예컨대 미일 동맹 대신에 한국과 필리핀, 호주 이런 것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이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두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겠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2016년에 실패해서 학습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선벨트 또는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쪽에 직접 가가지고 밑바닥 민심을 살피고 트럼프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나 이런 거에 접근을 해가지고 동향을 꾸준히 추적해 왔다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트럼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엿보고 중간에 몇 번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줄곧 트럼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이 무게를 두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기시다가 주도해서 작년 10월입니다. 이미 작년 10월 상황에서 주미대사를 교체를 했는데 야마다라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 때 일본의 NSC 심의관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트럼프를 다루는 일본 외교의 전면에서 이 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이게 이런 일이 종종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같은 날 작년 10월 24일에 무또 주러 대사, 그 다음에 가나스기 주중 대사, 그러니까 주미 주러 주중 대사를 한꺼번에 같은 날 교체를 해가지고 배치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그 이 미즈시마 주한 대사가 왔습니다만은 주한 일본 대사의 인사도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일본이 이 포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뭐 트럼프의 중산주의를 경계를 하면서도 대중 강경론은 환영을 하면서 동맹 체제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민당 총재로서 이시바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됐는데 총선거에서 굉장히 큰 패배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이시바가 됐습니다. 굉장히 국내적인 기반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시바가 당분간 끌고 갈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약한 국내적인 기반에서 강력한 그러한 이 국내적인 지지가 없이 외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기회의 틈이 열리면은 거기를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지나치게 좀 약간 너무 일본 외교를 높이 평가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시다에서 이시바로의 이 변화도 어떻게 보면 기시다의 그 선양이랄까요? 잘 물려주는 그런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까지도 요즘엔 듭니다. 이거를 돌아보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시바는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타이완이라고 하는 언설이 디스코스가 일본에서 지배적인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미디어도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없는데 일본의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정도로 용기가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정권이 이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좀 우리가 그 배경을 갖다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여전히 북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같은 경우는 북일 간의 연락사무소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을 총재 선거에 나서면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자기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배치한 사람들이 전부 북일 국교 정상화 촉진 의원 연맹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와야 외상, 근데 나카타니 방위상, 우리가 봐가지고는 굉장히 호키시하게 보이지만 일본 안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한미일로 꽉 짜여진 그런 속에서 일본도 약간 좀 답답하게 느낀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무토 대사를 갖다가 주로 대사로 이렇게 임명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일본은 러시아의 관계에서 이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등장하면 바로 플랜 B를 가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만일에 트럼프의 그 그립이라고 하는 게 약간 풀어지게 될 때는 일본은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장열 그 박사님께서도 이들이 뭐 북미 간에라도 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너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긴장하지 말고 그거를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역시 윤석열에게는 기대할 수 없으니까 저희 다른 방향에서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한미일 관계 미래는 나중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